불교를 매개로 한 한인도 양국의 돈독한 우위가 유엔 총회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총리가 주최한 간디 탄생 150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찰과 불교 단체들의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서울노인영화제가 대한극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는 특별 이벤트를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는 숭례문이 압권입니다. 조선시대에 폐사된 전남강진 월남사지 3층 석탑 복원 현장에서 사리를 챙겨나고 봉안하는 법회가 동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고대 가야국의 불교를 전한 인도 공주 허황후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가 우위를 돈독히 다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총리가 주최한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행사에 함께하면서 불교를 매개로 가까워지는 양국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2000년 전 불교의 발상지 고대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후는 가야국으로 건너와 김수로왕과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통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대 설화 속 주인공이었던 허황후는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살아있는 이야기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오늘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불을 목표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그 근간에 허황후로 시작된 양국의 오랜 인연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뉴델리와 서울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갖는 과정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등 각별한 관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총리과의 굳건한 신뢰와 우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और आपने सही कहा, शब्दों में हम भले प्रोटोकॉल के शब्दों का उपयोग करते हो, लेकिन ब्रदर के रूप में जो निकटता होती है, जो अपनापन होता है, और हम दोनों एक दूसरे के लिए अनुभव कर रहे हैं, ये लिए मेरे खुशी की बात है. 허황후를 모티브로 한 기념공원과 우표 발행까지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양국의 인연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세계 정상들과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계 평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는 간디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희망을 간직하고 키워갈 수 있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며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청와대는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불교를 공감대로 하는 양국 간 역사적, 정신적 유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 중심의 외교 지형을 아세안과 인도로 다변화하는 신남방 정책, 한국과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이끄는 정신적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관객들의 꾸준한 관심과 호응 속에 공연되고 있는데요. 공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각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진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역동적인 춤과 노래가 펼쳐집니다. 2600년 전 고대 인도의 시다르타 왕자가 깨달음의 의미를 찾기 위해 출가 수행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이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과 현대 무용을 통해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시다르타의 인간적 고뇌와 갈등, 중생구제의 염원이 가슴 절절하게 표현되자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룬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지난 5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관객들의 호응 속에 꾸준히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뮤지컬 시다르타는 배우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열연과
웅장하면서도 흥겨운 음악 등을 선보여 작품성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또 뭐 스님들은 오셔서 새롭게 불심이 나서 더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사찰과 불교 단체들도 릴레이 단체 관람을 통해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 공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종무원 100여 명이 공연 첫날 단체로 관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 불광사와 한마음선언, 화계사, 길상사, 태고종 청년사, 대한불교 보문종 보문사 등 사찰 스님과 신도들이 잇따라 단체 관람에 나섰습니다. 한국불교 신행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108산사 순례 기도회를 이끄는 선묵혜자 스님과 신도 등 700여 명도 단체 관람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대작을 이렇게 공연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108산사 순례기도회 또 53 순례기도 회원들, 우리 108 군법당 평화순례단 등 회원들에게 관람을 독려해서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이고 실타래자는 저도 처음 관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불교 단체에서 불교 문화를 융성하는 입장에서 많이 보고 널리 좀 알려서 불교가 융성해지길 바랍니다. 조계종의 기본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100여 명도 공연장을 찾아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창작 뮤지컬 작품을 응원했습니다. 동국대 총동창회와 교직원, 서울교사불자연합회, 육사생도와 군법사들도 뮤지컬 시다르트의 흥행에 힘을 보탰고 내일은 동국대 사범대 무속 영석고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예정돼 있습니다. 뮤지컬 제작진은 불교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 공연과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이 어지럽고 힘든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다 국위 영화를 쫓고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우리의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정신적인 희망을 제시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도 힐링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시다르타는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오는 29일까지 공연됩니다. 제작진은 이번 서울 공연에 이어 전국 순회 공연, 나아가 내년에는 동아시아 공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뮤지컬 시다르타 공연을 계기로 다양한 불교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보급을 위한 불교계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제12회 서울 노인영화제가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영화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개막작은 에르네스토 콘트레라스 감독의 나는 다른 언어로 꿈을 꾼다가 선정됐으며 가족 관객을 위한 섹션과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전 등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서울 노인영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 규모와 수준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인데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는 특별 이벤트를 갖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방이나 상자 한쪽 면에 작은 구멍으로 빛이 통과될 때 반대편의 외부 풍경이나 형태가 거꾸로 나타나는 카메라 옵스큐라. 숭례문 앞 야외 광장에 거대한 상자 크기의 카메라 옵스큐라가 설치됐습니다. 옵스큐라를 통해 본 숭례문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마련한 역사가 있는 풍경 특별 전시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창설 50주년입니다. 1969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연구실이라는 작은 기관으로 출발을 했는데 국민들이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알리고 문화재와 함께 저희들도 좀 알아달라. 국민들의 관심이 곧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계획을 하게 됐고.
문화재와 사진예술, 국민 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입니다. 옵스큐라를 통해 문화재를 보고, 찍고, 그리는 과정에서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작품 설치와 기획은 연구소 홍보대사인 이명호 사진작가가 담당했습니다. 역사가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처럼 그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능, 가치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숭례문 행사가 끝나는 대로 11월 29일까지 울릉도 독도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자리를 옮겨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른 50년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양적인 팽창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계기로 좀 더 질적인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문화재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문화재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부산불교계가 승병장 사명대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초읍 어린이 대공원 내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의 열반 409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산을 불도 불심도서의 역사는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지켜온 이들이 만들어 온 것입니다. 추모대제는 헌화에 이어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 박수관 회장의 호국 발언문 낭독과 부산시 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진광정사의 사명대사 행장 소개, 수석 부회장인 세운스님의 봉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선시대 폐사된 전남 강진군 월출산 남쪽 자락의 월남사지에서 보물 제298호인 3층 석탑의 해체 복원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석탑 복원 현장에서 사리를 친견하고 봉안하는 법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의 월남사지 3층 석탑 보수 현장. 바라를 들고 추는 화려한 승무와 웅장한 범패 소리로 사리 봉안 의식이 시작됩니다. 집전은 대한불교 전통 불복장과 점안의식 보존회 소속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 스님이 맡았습니다. 이어 진행된 사리 친견 시간. 합장을 하고 사리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불자들의 얼굴엔 환희심이 한가득 묻어납니다. 강진 월남사지 복원 현장에서 보물 제298호인 3층 석탑 사리봉안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15년 정도 종명스님이라고 하시는 어른 스님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열반에 드시고 안 계시는데 아마 생존에 계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아주 기뻐하셨을 텐데 그 스님께서 한 20여 년 가까이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월남사가 존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법당 복원도 해야 되고. 사리함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35호인 김용훈 조각장이 제작했습니다. 탑안에 조성기를 만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1000년 아니라 5000년 후에도 늘었을 때 이 탑이 어떻게 중수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상세하게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월남사지 3층 석탑은 1999년 보수 작업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정밀안전 진단과 보존 처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비가 시급한 2등급 판정을 받아 2017년부터 해체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188개에 달하는 석탑 부재 세척과 정밀 실측 조사가 실시됐으며 올해는 석탑 부재 보수 보강과 보존 처리를 시작으로 지난달부터 기단 저석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작업을 통해 석탑을 조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 이 월남사지는 백제시대 때 창건하고 고려 때 진각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중창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현대에 있어서 우리 법화주 스님께서 멋지게 이 사찰을 중창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대찰이었지만 전란과 천재지변을 겪으며 소실된 월남사, 이번 사리봉안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석탑의 원형 복원 불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가 가을을 맞아 마련한 세계적인 영성음악축제 화엄제가 내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로 14회째 맞는 화엄음악제는 불교의 화장세계를 뜻하는 화장을 주제로 화엄 콘서트와 영산 괴불대제, 마음챙김 텐트 스테이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올해 주제는 화장입니다. 화장이라는 주제를 멋지게 꾸며주실 황호준 작곡가가 위촉되어 화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헌정곡을 처음으로 초연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기민요, 남도 판소리, 서양 스트링 앙상블, 재즈 피아노, 타악에 이르기까지 26인조 앙상블이 구성되어 연주할 예정이고요. 조지아에서 오시는 이베리 콰이어가 다성음악 보컬 앙상블로서 여기에 더욱 화장 세계를 멋지게 표현해 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화엄사 괴불을 경내 보제로 앞마당에 내걸고 야단법석을 펴는 영산 괴불대제는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 등이 출연해 범패 공연과 선다회 육법 공양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심에 위치한 사찰들이 나눔을 화두로 산사음악회를 열면서 문화포교는 물론 지역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는 소외계층 돕기 기금 전달 등으로 예술제 의미를 더했고, 서울 수국사는 이번 주 토요일 나눔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산사음악회를 엽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물인 미륵보전 아래에서 신나는 춤과 노래가 펼쳐집니다. 지난 21일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서 열린 2019 가을빛 예술제입니다. 90년대 대표 가수 변진석과 허각, 코요테 등 인기 가수들의 열창에 도심 산사는 흥겨운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지역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시작된 분당 대광사 산사음악회는 이제 다문화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등과 함께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찰 합창단과 성남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고 몽골, 태국, 미얀마 등 불교 국가들의 전통 공연 등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매년 빠지지 않고 음악회 현장을 함께합니다. 대광사는 저희 분당의 자랑입니다. 대광사의 자랑은 대광사 합창단이죠. 대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천태종 복지재단에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문화와 나눔으로 지역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대광사 간부님들, 신도님들, 불자님들 늘 고맙고 오늘 좋은 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남 시민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제대로 힐링하고 가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서울 수국사의 산사음악회는 행사 초기부터 나눔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올해 제6회 수국사 나눔의 노래에는 김경호 밴드와 우순실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일부 좌석을 유료로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지역 청소년과 저소득계층을 위해 씁니다. 도심 사찰의 특성상 행사를 할 때마다 지역민들의 민원을 감수해야 하는데 지역을 위해 회항되는 나눔은 산사음악회를 지역의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음악회만 순수하게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민원 들어오는 것을 100% 다 우리가 해소할 수는 없지만은 8, 90%는 이해를 하는 그런 지역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음악회. 나눔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하고 산사음악회의 차이는 그런 게 또 있고, 산사음악회 하면 이거 불교만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지역의 구청이나 시민이나 또 이 지역에 있는 동민도 함께하는.
문화포교 일환으로 시작된 도심 사찰의 산사음악회는 이제 나눔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제포교도량 연등 국제선언 창건주 원명 스님의 열반 16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등 국제선언은 어제 연등 국제선언 고경선방에서 원명 스님 기일에 맞춰 스님의 국제포교에 대한 원력과 업적을 기리는 열반 16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제에는 문도 대표인 백년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과 연등 국제선언 주지 해달 스님, 강화 전등사 주지 승석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5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스님은 33년의 이제 성녀 생활을 하신 중에 20여 년의 세월을 해외 포교로 보냈습니다. 오늘의 어떤 그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있어서 정말 해달 스님이 고맙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원명 스님은 전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일찍이 국제포교에 대한 원력을 세웠고 1985년 국제연등 불교회관을 열었습니다. 이후 1997년 연등 국제선언을 창건한 뒤 해외 한국 사찰 건립, 외국인 제자 양성, 조계종 국제포교사 양성 등에 매진하다 지난 2003년 입적했습니다. 부산 천태종 삼강사가 대주사전 건립의 첫 삽을 떴습니다. 대주사전은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에 이어 두 번째, 말사로는 첫 번째로 건립돼 불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입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천태의 종도들 거룩하신 스승님을 가슴 깊이 모시고자 하나하나 작은 정성 모이고 모여 사바에 오신 높은 뜻을 받들며 고귀한 인연과 감사함을 되새기는 전당 건립의 불사를 서원하였구나. 불도 부산에 산문을 연 지 50년, 천태종 삼강사는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인연으로 건립돼 발전을 거듭하며 대웅보존과 지관전, 일주문에 이르기까지 대가람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이어 삼강사는 대조사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대조사전 건립 불사의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기공식에는 김익은 신도회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이현승 국회의원,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 박수관 회장 등이 참석해 대조사전의 건립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첫 삽을 뜨는 대조사전 건립 불사는 지난 50년 삼광사가 걸어온 전법의 길을 새로운 50년, 100년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결사가 될 것입니다. 대조사전은 280여 제곱미터에 높이는 18m, 화강석을 주초석으로 원형기둥과 다포 양식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담아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이루고 영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연화화생을 발언하는 복존의 공간으로 우뚝 설 예정입니다. 업조 창생 구제 중생의 서원을 부족하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며 만 중생을 본래 청정한 일불선의 진리로 인도하는 새로운 터전이 될 것입니다. 대조사전은 지난 50년의 인연을 이어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가는 또 하나의 서원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제주 불교계가 후손이 없거나 연고가 없는 영가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과 춘강정사는 제주 춘강복지관에서 제17회 무연분묘 무주고온 위령천도제를 봉행하고 묘역에 외롭게 잠들어 있는 무주고온과 무연고 영가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100일간만 한번 모셔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절을 다닌다고 스님 귀만 쫑긋 축원만 듣는 분은 놀랍게도 100년 다녀도 안 바뀌었어. 전혀 안 바뀌었어. 근데 내 자신이 스스로 수행을 하면 100일 것만 해도 내 마음대가 벌써 확 바뀌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불자가 돼 있어요.
천도제에는 현파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무주고원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천도의식을 봉행한 데 이어 구암 스님의 법문, 광명사 연화합창단의 음성공양, 현파 스님의 발언문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에 인공암벽, 줄타기 등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내년부터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설치, 점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노점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공원 내 술 판매대, 파라솔, 아이스박스 등의 모든 적치물을 잦은 철거하도록 유도한 뒤 거부할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 불법 적치물을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1950년대 부산을 모티브로 하는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 피란수도 부산문화제 야행 2차 행사가 내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야설, 야로, 야사 등 6가지 주제에 걸쳐 방문객에게 1950년대 피란수도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 공연에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연일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108산사 순례기도의 불자 7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채웠고요. 어제는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100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고 내일은 동국대 사범대 부속 영석고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중적 파급력이 큰 영화와 뮤지컬은 불교의 현안 과제인 청렴포교를 위해 가장 서둘러서 힘을 쏟고 지원해야 할 영역입니다. 오는 29일에 서울의 첫 공연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다르타의 막바지 무대가 불자들의 성원 속에서 멋지게 회양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9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